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직장인들한테 주로 강의를 하고 글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직장인들한테 강의하는 보고서 작성법을 토대로 유튜브에도 좀 잘라서 부분 부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강 현상 분석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강의 문의는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하냐 하면 보고서 목차 중에 현상 부분의 내용을 도출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주 짧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보고서를 써야 되겠다 또는 쓰라고 지시를 받았다면 내가 써야 하는 보고서의 종류가 그 주제 측면에서 볼 때 기획서인지 계획서인지 상황보고서인지 결과보고서인지 공문서인지 파악을 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목차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먼저 구성을 했으면 이 목차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내용 도출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내용 도출을 한 다음에 PPT나 한글, 워드에다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옮겨가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의 구조 잡기, 뼈대 잡기인데, 이렇게 아까 도출한 목차를 왼쪽에다가 써놓고 각 목차별로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야 될지 뽑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PPT나 한글에 표현하고 나서 이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쓸까, 어떤 그래프를 쓸까도 옆에다가 미리 뽑아 놓으면 보고서 작성할 때 편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 이런 것도 미리 한번 내가 찾거나 아니면 상사한테 물어보거나 해서 이렇게 딱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옮기기가 쉽겠죠. 옮길 때 어떻게 옮긴다? PPT는 가로로 구조를 잡고 한글은 세로로 구조를 잡은 다음에 문장, 도형, 표, 그래프, 이미지라는 5가지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요거를 하나하나 옮겨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 강의에서 뭘 한다고 했나요? 오늘은 요 현상 부분. 우리가 지난번 제 유튜브에 있는 보고서 작성법 3강에는 이렇게 배경 부분의 메시지를 그러면 어떻게 뽑을 거냐? 배경이라고 해서 왜 이 기획을 하는가? 왜 이 보고서를 쓰지? 이렇게만 질문을 던지고 내용을 뽑으려면 막연하니까 배경 부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메시지가 뭐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보고서의 현상 부분은 어떤 내용을 쓸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 기획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국민들을 위해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일이다. 그러면 그 증명서를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발급해서 팩스로 보내주거나 직접 방문한 고객들한테 손으로 발급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앱을 출시를 해가지고 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앱 사용률이 50%에 그친다는 거예요. 50%에 그치고 아직도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증명서를 발급해 가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써야 될 기획서는 우리가 출시한 앱을 사용률을 80%까지 올려가지고 우리가 증명서 발급에 낭비하는 시간 또는 사용되는 종이 이런 거를 좀 한번 아껴보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획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 사용률 증대 방안을 위한 기획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배경 부분은 이제 뭐 현상, 기대 상태, 현상이 지속되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영향, 그리고 기대 상태를 달성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기대 효과, 목적 이런 거를 쓰면서 배경 부분을 썼습니다. 그러면 현상 부분은 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가면 그 결제할 사람, 읽어보는 그 상사가 이렇게 묻겠죠. 앱 사용률이 지금 50%라는데 그냥 앱 사용률 50% 이렇게 현상만 해서 내가 잘 와닿지 않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출시했던 그 증명서 발급 앱 사용률이 요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없나? 앱 사용률이라고 해서 모든 증명서 종류별로 다 50%는 아닐 거지 않느냐, 또는 남녀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별로라든지 그 사용률이 다를 텐데 뭉뚱그려서 50%라고 하지 말고 이 50%를 좀 더 잘게 쪼개서 상세하게 현상 파악을 할 수 없나? 이렇게 분명히 독자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현상 분석이란 뭐다? 현 상태를 더 잘게 쪼개는 거다. 그럼 요거 어떻게 쪼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겠죠. 네, 우리의 앱 사용률이 50%인데요. 연령대별 앱 사용률은 이렇게 되고요. 시간대별로는 이렇게 됩니다. 서비스 종류별 앱 사용률은 이렇게 되고 요일별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 공공기관의 앱 사용률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연령대별로 보니까 젊은 사람은 좀 많이 사용하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적다. 그리고 서비스 종류별로는 이런 거는 앱으로 많이 출력을 하는데 이런 서비스는 방문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유사 다른 공공기관은 지금 앱 사용률이 뭐 한 7, 80%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현상 분석을 해놓으면 이제 다음 목차인 원인이나 해법적으로 가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왜 고령층이 사용하기 힘들어하는가? 왜 특정 서비스는 앱을 사용해서 출력하기를 힘들어하는가? 이게 이제 앱 사용률이 50%에 그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상을 잘게 분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결제하는 사람한테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현상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면서 원인을 찾는데 키를 밝혀내는 거죠. 원인의 폭을 더 좁혀가는 작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현상 분석을 해줍니다. 또 현상 분석이란 이런 걸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맥주 회사인데 시장 점유율이 45%로 2위라서 50%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이번 기획의 목적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상사가 물어보겠죠.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45%라는데 이걸 좀 더 잘게 쪼갤 수 없나? 모든 성별, 연령, 지역, 모든 제품 별로 전부 다 45%는 아닐 거지 않느냐. 좀 더 상세하게 쪼개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품별 매출액, 지역별 매출액, 남녀 성별 매출액, 연령별 매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우리 매출액이 적은 이유, 특정 제품이 매출액이 적은 이유, 그 다음에 남녀 성별로 여성은 우리 거를 좋아하는데 남성은 우리 거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현상 분석을 해놓으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가는데 벌써 폭이 많이 좁혀졌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 분석이 뭐다? 이제 처음 배경에서 기대 상태, 현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밝혀놓은 지금의 현상을 더 세부적으로 쪼개는 작업을 현상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쪼갰냐는 거예요. 그죠?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쪼개냐. 그죠? 그 다음에 앱 사용률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게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쪼갰냐. 그냥 자기가 자유연상에서 떠올렸느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런 게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면 현상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A 상품의 이익률 향상이라는 기획서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A 상품의 이익률이 현재가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한 15%로 올리고 싶다라는 기획서를 쓴다 그러면 상사가 A 상품의 이익률이 10%라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없나? 이렇게 물어보면 뭘 보여줘야 될까요? 이익을 잘게 쪼개보면 됩니다. 이익이라는 건 가격 빼기 비용 곱하기 판매량의 백분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익률이 10%다. 그러면 이익률을 더 잘 보여주려면 뭘 보여주면 된다? 그 제품의 가격, 그 제품의 비용, 그 제품의 판매량에 대해서 소개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에 대해서는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A 상품의 정가나 할인 가격, 경쟁 제품의 정가나 할인 가격, 그 다음에 고정비나 변동비, 그죠? 판매량에 대해서는 판매량 추이와
총이익과 이익률 추이 이런 거를 보여주면 이익률의 현상을 더 잘게 쪼갰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좀 쉬운 사례인데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탔더니 몇 달 살아보니까 내 월급의 지출률이 한 99%다. 그런데 나는 내 월급의 지출률을 80%로 낮추고 싶은 기획서를 쓴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내 월급의 지출률이 80%다. 99%다. 그러면 도대체 그 99%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무엇이지?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걸 뭐라고 한다? 현상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월급의 지출은 뭘로 구성될까요? 합리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모든 걸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공적 지출,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가는 지출, 고정 지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지출, 변동 지출, 월급이 들어와서 한 달 내에 나가는 지출, 계절성 지출, 월급이 들어와서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나가는 지출. 이거 말고 더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상을 쪼개는 일, 이런 걸 우리는 현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작년도 출산율이 0.81명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0.81명에 대한 출산율 올리는 기획서를 쓴다 그러면 0.81명을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현상 분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분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간, 공간, 사람으로. 그러니까 시간은 연도별 출산율 추이, 공간은 지자체 시군구별 출산율 비교, 도시와 농어촌 비교, 수도권과 지역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사람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면 0.81명이라는 출산율에 대한 현상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대상 분해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주로 기획서를 쓰는 일은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거니까 내가 하는 그 업무의 대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쪼개는 작업을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럼 뭘 고려할까? 건물 자체와 입지 조건, 위치를 분석하겠지. 건물이란 브랜드, 구조, 층수, 하자 보수 상태, 주차. 위치는 학교, 교통 인프라, 생활 편의. 이런 식으로 분석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잡고 쪼개는 일을 해보시면 현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상을 잘게 쪼개기가 쉽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 많은 경영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쪼개놓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프레임워크란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다 고려했다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를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마케팅은 뭘 분석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마케팅은 뭐만 고려하면 된다? 이렇게 4P를 고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품, 가격, 판매 채널, 홍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제조업이라서 현장에 대한 뭐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현상을 어떻게 쓰면 되지?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4가지 M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된다. 어떻게? 사람이 뭔가 잘못했던가, 아니면 머신, 기계가 뭔가가 잘못됐던가, 아니면 머티리얼, 원재료가 뭔가 잘못됐던가, 아니면 메서드, 어떤 작업 방법이 잘못됐던가, 이런 거를 고려하면 됩니다. 만약에 4P를 가지고 제품 매출 감소라는 현상을 더 잘게 분해하고 싶다. 그러면 제품 가격, 판매 채널, 홍보. 근데 또 제품에 대해서 그냥 제품에 대해서 뭘 쓰지? 이렇게 또 고민되잖아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매량, 디자인,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석을 해줍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정가, 이익률, 할인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해해주고요. 그 다음에 홍보는 광고 방법, 영업 지원 정책, 판촉 행사를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다면 우리가 제품 매출 감소에 대한 현상 분석 같은 거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쓰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더 잘하는 도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또 든다면 여기다가 OW3H 질문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뭐 누가 팔았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왜요? 어디서 팔았지? 이런 식으로 왜 이 제품을 우리가 팔았지? 뭐 이런 식으로 OW3H를 여기다가 질문을 해가면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 그럼 이런 프레임워크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직의 지금 어떤 수직적인 현상을 좀 분해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조직의 미션은 뭐지? 비전은 뭐지? 지금 전략이 어떤 전략을 우리가 주로 쓰고 있지?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지? 그 실행하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그리고 현업, 최일선에서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 조직의 포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많이 하는 게 또 가치사슬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수직적인 분석이라면 이거는 기업 조직에 대한 수평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뭐 매출이 부진하다. 그럼 뭘 분석할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별로 연구개발, 상품기획, 구매조달, 생산, 판매 촉진, 고객 서비스 이러한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면 여기를 현상 분석해 보는 거예요. 경쟁자는 조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 지금 우리의 문제점은 뭐더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가치 사슬로 현상 분석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면 이렇게 돼요. 가치 사슬을 경영진 입장에서 가치 사슬의 구매 조달 생산에 대해서는 뭘 고민할까? 팀장 입장에서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뭘 고민할까? 실무자는 뭘 고민할까? 현장에서 구매 조달이나 생산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상을 분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상을 내가 과학적으로 잘게 쪼개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근데 내가 잘 못 쪼갠다. 쪼개기 힘들다. 그러면 뭘 한다? 이미 경영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내가 써야 되는 기획서 주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준다. 그러면 혼자 분석하기 또 막연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쓰고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치사슬 프레임워크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할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질문을 할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현상 분석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 뭐 기획서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사용법, 뭐 이런 종류의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써야 될 기획서 부분에 현상 파악의 프레임워크 질문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획서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목차 잡고 각 목차별로 메시지를 도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글이나 PPT에 옮겨간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배경 부분의 메시지 도출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현상 부분의 메시지 도출법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 현상을 잘게 분해한다. 내가 분해하기 힘들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분해해서 현상을 더 상세하게 표현해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원인 부분의 메시지 뽑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해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다 뽑게 되면 그거를 PPT나 한글에는 어떻게 잘 옮길 수 있느냐, 가독성 있게 표현하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